근데 그 청와대 주인은 바뀌어도 남영동은 그대로다라는 대사가 그 남영동이라는 위압감이 주는 어떤 무시무시함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 서려 있죠. 그런데 그런 대사라든지 아니면 고문 장면이라든지 사람들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남영동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는 잘 서려 있기도 하죠. 그런데 또 그 당시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또 금기시되게 되게 조용히 얘기했던 단어 중에 하나 남산이죠. 또 남영동 남산 뭐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간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 남영동과 남산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였을까를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. 그 영화 대본에 그 우리 영화 보시면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. 청와대 주인은 바뀌어도 남영동은 안 바뀐다. 굉장히 그게 함축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죠. 뭐냐면 대통령의 청와대는 바뀔 수 있어도 그 당시 쉽게 얘기하면 독재 정권이 어떻게 집권하고 있는가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. 사람은 바꿔도 그 집권 형태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. 박종철이 끌려갔던 곳이 어디입니까? 대공분과입니다. 남영동의 본질은 대공이에요. 그러니까 이 당시 독재 정권이 특히 남한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느냐라는 것은 독재 정권을 갖다가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했던 동원했던 가장 큰 그 구호가 바로 반공이라는 구호였다는 거죠. 그래서 반공이라는 구호로 자신들의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것들을 모두 미화했다라는 본질이 청와대 주인은 바뀌어도 남영동은 안 바뀐다는 것의 본질이죠. 그래서 이들이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아까 김윤석이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. 나는 빨갱이를 잡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빨갱이로 취급한다. 그게 쉽게 얘기하면 용공분자를 몰아나가는 거죠. 근데 이 용공이라는 용어가 다만 우리가 지금도 뭐 존재하지만 이게 21세기 넘어와서는 종북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그 본질은 변한 것이 없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제가 다 두 가지 대사 청와대 주인은 바뀌어도 남영동 주인은 바뀌지 않는다. 그리고 나는 빨갱이를 잡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전부 다 빨갱이로 인정한다.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한에 있었던 독재 정권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들이 집권했던 기반과 그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그 대공분과가 있었던 남영동 같은 경우는 인간성이 거의 말살된 공간이라고 봐도 무방하죠.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화도 나와 있지만 많이들 아실 정지영 감독의 남영동 1985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그때 실상의 어떤 참상과 이런 것들을 더 목격하실 수 있을 거고요.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정치인 김근태가 22일 동안 공분과에서 어떤 수모와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리포트 같은 영화로 아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렇게 비교적 가까운 현대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1987년을 다룬 1987이라는 영화도 드디어 우리에게 당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